예, 반갑습니다. 1주차 캐드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이제 인벤터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이후에 이 데이터를 캠 데이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인벤터에서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벤터를 먼저 실행하신 다음에 위쪽에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 우리는 부품 작업을 하기 위해서 standard.ipt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성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품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2D 스케치 시작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XY 평면에다가 제일 먼저 그림을 그릴 건데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은 직사각형 기능을 실행해서 첫 번째 점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0,0,0 즉 모델링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클릭하시고 또 다른 점을 클릭해서 간단한 사각형 하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 사각형에 대한 치수를 기입할 건데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 사이의 가로 길이 값을 주어진 도면을 보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어진 선과 선 사이의 세로 치수를 입력할 건데 이때 세로 치수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항상 그림을 그리고 치수 기입을 다 하셨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키보드 Shift 키와 휠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움직이면은 화면이 회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스케치에 대해서 이제부터 돌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자 지금은 영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돌출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이때 돌출 방향을 사용자는 기본값 위쪽으로 할 건지 반전 아래쪽으로 할 건지 돌출에 대한 방향성을 한 번씩 클릭하시면서 선택할 수 있고 저는 아래쪽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출 거리 값을 입력하는데 돌출 거리 값은 주어진 도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이 값은 10 정도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출 높이 10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첫 번째 형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형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또 다른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D 스케치 시작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윗면을 선택합니다. 윗면을 클릭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왼쪽에 원 하나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중심점과 대략적인 포인트를 지정해서 원 하나를 대충 그린 다음에 이 원에 대해서 우리는 또 치수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치수가 총 3개가 들어갑니다. 원에 대한 가로 거리, 원에 대한 세로 거리, 그리고 원에 대한 치수 이렇게 치수 3개가 들어가니까 입력하는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왼쪽 모서리부터 클릭, 원 중심점까지 클릭해서 원에 대한 가로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선부터 원 중심까지 이번에는 세로 거리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을 클릭해서 원에 대한 지름 치수를 주어진 도면과 같이 입력을 하면은 왼쪽에 그려진 원을 작성하실 수가 있고 이어서 오른쪽에도 동일하게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부분에 대략적인 중심점과 대충 다른 점을 클릭해서 원 그린 다음에 이 원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선부터 원 중심점까지에 대한 가로 길이를 입력을 합니다. 세로 길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가로 길이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원을 클릭해서 원에 대한 지름 치수를 입력합니다. 자, 왼쪽에 원을 그렸고 오른쪽에 원을 그렸으면 이번에는 위쪽과 아래쪽에 대각선을 그릴 건데 그때는 선이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은 수평하게가 아닌 대략적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점을 하나 클릭합니다. 자, 선을 그렸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 주어진 선과 원이 서로 간에 접하는 구속되는 기능을 실행할 겁니다. 그때 주는 기능이 바로 구속 조건에 있는 탄젠트, 접선이라는 기능입니다. 즉 접선이라는 기능은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과 서로 간에 달라붙어라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접선이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선택하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선 클릭, 원 클릭하면은 두 개가 접하게 달라붙습니다. 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선 클릭,
원을 클릭해서 두 개를 접하게 구속을 시킵니다. 아래쪽에도 같은 방법으로 선을 그릴 겁니다. 선에 대한 첫 번째 점을 대충 클릭하고 선에 대한 두 번째 점도 대충 클릭해서 선 하나를 그린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접선이라는 구속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선 클릭, 원 클릭 하셔서 두 개를 접하게 구속하고 오른쪽도 선 클릭, 원 클릭해서 두 개를 접하게 구속을 시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구속을 시켰다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데 그때 쓰는 기능이 자르기라는 기능입니다. 자르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선들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클릭되는 부분들이 선택적으로 잘려져 나가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스케치는 뭐냐면 형상의 바깥 테두리만 필요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이런 곡선들도 클릭을 해 나가시면서 필요한 만큼만 3차원 작업을 하기 위한 바운더리 형상을 최외곽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다 하셨다 그러면 다음 작업은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하게 되면은 방금 작업한 최외곽선만 화면상에 남겨지고 이 스케치를 기준해서 우리는 돌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돌출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돌출에 대한 프로파일인데 프로파일은 여러분들 돌출하기 위한 하나의 영역, 자, 영역을 잡습니다. 그래서 방금 작성한 스케치의 외부가 아닌 내부 영역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방향. 자, 지금은 기본값 위쪽인지 반전 아래쪽인지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위쪽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거리값, 높이값을 입력하는데 지금 이 도면 같은 경우는 도면에 대한 최대 높이는 우리가 현재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화면을 크게 그립니다. 자, 지금처럼 화면을 크게 그려놓고 나중에 필요 없는 부분을 우리가 잘라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화면을 좀 크게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이 값은 처음에 한 50 정도로 입력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부을 연산은 결합. 자, 첫 번째 형상과 지금 만드는 형상을 결합하라 그래서 결합이라는 버튼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면 자, 사용자가 선택한 그 내부 영역이 입력한 높이만큼 돌출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돌출하게 되면은 측면 부분이 직각으로 올라가는데 현재 도면상에서는 측면 부분이 이렇게 기울기 100도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터에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측면에 대한 기울기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를 주는 기능은 제도라는 기능입니다. 면 기울기 제도를 실행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인장 방향인데 이 인장 방향은 기울어지는 방향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울어지는 방향은 사용자가 선택하는 모서리 방향입니다. 또는 사용자가 선택하는 모서리 방향으로 기울어져라. 그래서 인장 방향은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자, 모서리를 선택하니까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데 이 화살표는 면을 모으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때 인장 방향을 반대로 회전하게 반전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인장 방향은 위쪽으로 모을 건지, 즉 면이 기울어지면서 위쪽 부분에 기울어진 면들이 꼭지점으로 만나는지 아니면은 기울어지는 면들이 아래쪽으로 꼭지점으로 만나는지를 방향성을 선택하는데 지금은 위쪽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두 번째 면을 클릭합니다. 이때 선택하는 면은 어떤 면이냐면 자, 이제 측면 실질적으로 기울어지는 면을 선택하는데 이때 조심할 거는 어디? 자, 지금은 이 영상은 측면이 기울어집니다. 근데 측면을 기울이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기울어지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쪽 부분, 위쪽 대략적으로 위쪽 부분을 기준으로 기울어지냐? 아닙니다. 아래쪽 부분을 기준해서 기울어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살짝 기울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기울기 값을 입력합니다. 도면상에는 100도가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직각인 면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어지기 때문에 100도에서 직각인 면 90을 뺀 나머지 10도를 입력을 하면은 10도만큼 화살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기울기 하는 형상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이제 수입을 하기 위한 면을 작업할 겁니다. 자, 수입을 하기 위한 면을 잡을 거면은 우리는 수입을 하기 위한, 자, 도면을 볼까요? 형상을 봤을 때 앞쪽 부분에는, 형상을 봤을 때 앞부분에는 이렇게 150짜리 곡선이 만들어져 있고, 측면에는 또 125만큼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0 곡선을 처음에 먼저 그릴 겁니다. 그럼 이 150 곡선은 어디에 만들어지냐? 형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에 150 곡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벤터에서는 150을 그리기 위한 스케치 평면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평면 작업에 들어가서 어떤 평면을 만들 거냐면 두 평면 사이의 중간 평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앞면을 클릭하고요. 이어서 형상에 대한 뒷면을 클릭하면 선택한 앞면과 뒷면 사이의 중간에 평평한 면이, 새로운 평면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평면에다가 새로운 스케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스케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D 스케치 시작이라는 기능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그림을 그릴 거냐면 방금 만들었던 작업 평면, 즉 중간 평면이죠. 중간 평면을 클릭해서 이 평면에다가 새로운 작업을 한다라고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평면은 앞쪽 형상에 가려서, 즉 형상 중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쪽 형상의 다른 부분들이 가려서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키보드 F7번, 자, 키보드 F7번을 한번 누르면 형상이 절단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더 F7번을 한번 더 누르면은 형상이 다시 앞쪽에 표현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F7번 버튼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눌러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래쪽에 있는 그래픽 슬라이스라는 버튼을 한 번씩 클릭하셔도 똑같은 형상으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픽 슬라이스 기능 F7번을 누른 상태에서 항상 F7번을 누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절단 모서리 투영이라는 기능을 같이 실행해 줍니다. 절단 모서리 투영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바깥쪽 테두리 부분에 스케치할 수 있는 외곽선들이 복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기준해 가지고 3점 호를 그릴 겁니다. 3점 호를 그리는데 첫 번째는 이 선 위에다가 첫 번째 점을 찍어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 여러분들 중간점을 클릭하면 안 됩니다. 중간점을 클릭했을 때 나중에 치수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점을 제외한 다른 점을 클릭하고 또 다른 점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점을 클릭하고요. 세 번째는 오목하게 그릴 거냐 볼록하게 그릴 거냐, 그래서 볼록하게 클릭을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점을 이용한 그 홀을 작성했고, 이제 이 홀을 기준해서 스케치를 치수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나온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선부터 호 끝점까지 높이 값을 입력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선부터 호 끝점까지 높이 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호에 대해서 반지름 치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형상을 앞에서 봤을 때 보는 스케치를 완성했고요. 자, 스케치를 완성했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해서 앞쪽에서 보이는 우리가 곡면 형상을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다 하셨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번에 1주차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까지는 형상을 정면에서 봤을 때 하나의 곡선을 작업했다 그러면, 자, 앞쪽에 다시 도면 다시 볼까요? 앞전 시간까지는 형상을 앞에서 봤을 때 150짜리 곡선을 하나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상을 측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이 125짜리 곡선을 하나 만들 건데, 이 측면 곡선은 어디 만들어지냐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좀 집중적으로 영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벤터에서 이번에는 또 다른 작업을 할 건데, 우리가 작업한 스케치 곡선이 형상 안쪽에 가려서 현재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화면을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뼈대 상태로 볼 수가 있는데, 리본 메뉴 뷰에 가셔가지고 비주얼 스타일 부분을 와이어프레임으로 화면을 바꿔놓게 되면은 안에서 작업한 그림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으로 작업을 전환시켜 놓고 다시 3D 모형으로 가서
평면을 하나 만들 겁니다. 측면에 해당되는 스케치 평면을 만들 건데, 평면에서 어떤 평면을 만들 거냐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점에서 곡선의 수직이라는 평면을 만들 겁니다. 점에서 곡선의 수직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첫 번째 곡선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끝점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선택한 곡선 끝부분에 새로운 수직한 면이 만들어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 수직한 면을 기준해 가지고 우리는 두 번째 측면 곡선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2D 스케치 시작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방금 만든 측면을 선택하고요.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해주면 그 측면 부분이 화면상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때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 이제부터 측면에 대한 여기 125짜리 3점 홀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인벤토로 가서 우리가 작업하는 3점 홀을 그릴 건데, 첫 번째 점은 대략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요. 두 번째 점도 대충 아무데나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도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볼록하게 만들 거냐 오목하게 만들 거냐, 그래서 지금은 볼록하게 대략적인 한 점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홀을 작업했다 그러면 화면을 Shift 휠 버튼 눌러서 살짝 회전시키면은, 자, 지금 이 부분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은 방금 작업한 호와 앞쪽에 만든 호, 이 두 개는 호가 자연스럽게 두 개가 이 끝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만난다라는 일치라는 조건을 줄 건데, 자, 이때 바로 일치 기능은 되지 않고 이 끝점, 조금 전에 작업했던 정면 곡선이었죠. 이 정면 곡선의 끝부분입니다. 이 끝점을 사용자가 끝점을 하나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복사시키는 기능은 절단 모서리 투영이 아닌 형상투영이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끝점을 딱 찍어주게 되면은 지금 끝점이 하나 복사가 되었고요. 이렇게 복사를 시킨 상태에서 다음에 구속 조건 일치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일치를 실행하신 다음에 어떤 거랑 어떤 게 달라붙는지에 대한 부분을 선택할 건데, 첫 번째 홀을 클릭하고 두 번째 아까 생성한 끝점을 클릭하면은 두 개가 이렇게 달라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측면에 대한 곡선을 위치시켰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이 곡선, 방금 만든 곡선에 대해서 치수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홀을 선택하고 치수를, 이때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치수를 바깥쪽으로 빼지 마시고 안쪽으로 빼겠습니다. 치수를 기입할 때 바깥쪽 말고 안쪽으로 클릭해서 이때 치수는 125를 입력을 합니다. 두 번째 치수를 입력했고요. 이번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형상을 측면에서 봤을 때 호에 대한 중심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화면을 이렇게 좀 회전시켜 놓고요. 측면이 잘 보이게 회전시킨 다음에,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그렸던 호에 대한 중심점이 나오는데 다음 치수를 입력합니다. 이때 다음 치수는 형상의 측면부터 호 중심점까지의 중간 거리를 입력을 해줄 겁니다. 이때 중간 거리는 전체 폭이 100이니까 그에 따른 절반 길이 50을 입력을 해주면은 호에 대한 크기와 위치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잡힌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를 그렸다 그러면 이제 실행 중인 치수 기능을 끝내겠습니다. 키보드 ESC 키를 두세 번 눌러서 치수 기능을 끝냈고, 자, 이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방금 작업한 이 호에 대한 길이를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이 호에 대한 길이를 따진다 그러면 위쪽 형상, 자, 현재 윗부분에 있는 형상이 있는데 이 호의 길이는 위쪽 형상보다 조금만 크면 됩니다. 그래서 호의 끝점을 왼쪽 버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끌게 하게 되면은 호를 길게 그릴 수도 있고 짧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의 길이가 너무 길면은 다른 부분을 침범해 가지고 다음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위쪽 형상보다만 호는 조금만 크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짧아도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약간 이렇게 형상보다 조금만 더 튀어나오게 왼쪽 부분도 마우스로 드래그하면서 원래 형상보다 조금만 더 튀어나오게 호에 대한 길이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측면 곡선을 만들었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 만들었던 정면 곡선과
측면 곡선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작업하는 게 바로 스윕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스윕에 들어가시면은 사용자가 물어보거든요. 아마 지금은 그 인벤터 버전 때문에 아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작업을 솔리드가 아닌 곡면 작업으로 작업을 바꿔야 됩니다. 자, 곡면 작업 바꾸는데 아마 그 다른 그 인벤터 옛날 버전에서는 여기 그 좌측 하단 부분에 뭐 솔리드냐 곡면이냐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솔리드 작업이 아닌 곡면 작업으로 작업을 전환시킨 다음에 첫 번째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파일은 스윕을 하기 위한 그 단면 곡선, 단면 곡선은 측면 곡선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경로 곡선을 선택하는데, 경로 곡선은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정면 곡선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측면 곡선과 정면 곡선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하나의 자유 곡면을 만들 수 있고요. 이 면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곡면을, 자유로운 곡면을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상태가 와이어 프레임 뼈대로만 보기 때문에 다시 쉐이드, 음영 처리, 색깔을 입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화면을 표시하는 방법은 리본 메뉴 뷰에 가서 비주얼 스타일 부분을 어떻게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선택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형상과 지금 만든 수입면이 화면상에 존재하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업할 부분은 뭐냐면 방금 만든 이 수입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형상을 잘라낼 겁니다. 자, 그런데 잘라내는데 이 수입면이, 수입면이, 자, 지금 위에서 볼까요? 위에서 봤을 때 이 수입면은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은 충분하게 거리값을 가지는 좀 원래 형상보다 좀 큰 수입면을 가지고 있는데,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은 형상보다 작거나 또는 너무 딱 맞아서 이럴 때는 왼쪽이나 오른쪽 부분이 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업은 이 만들었던 수입면을 약간 오른쪽하고 왼쪽 부분으로 해서 좀 더 길이를 좀 더 연장시키는 기능을 쓸 겁니다. 그때 쓰는 기능이 3D 모형 탭에서 여기 두껍게 또는 간격 띄우기가 아니고 이 부분에 있나요? 여기 있네요. 곡면 연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곡면 연장 기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는 곡면, 연장시킬 모서리 곡면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얼만큼 연장시킬 거냐면 일단 형상보다만 조금만 크면 되니까 5 또는 뭐 적당하게 한 10 정도 이렇게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만들면은 다른 형상에 침범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는 그리지 마시고 아무튼 간에 형상보다만 조금만 크게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 곡면이 연장되었습니다. 반대쪽 부분도 동일하게 곡면을 연장하겠습니다. 그래서 곡면 부분에 곡면 연장이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첫 번째 연장시킬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연장시킬 거리를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곡면이 연장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곡면을 연장시킨 다음에 이제 이 곡면, 자, 수입면이었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수입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형상을 잘라내는 기능을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잘라내는 기능은 뭐냐? 자, 수정 쪽에 보면은 분할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이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분할에는 크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면 분할, 두 번째는 솔리드 자르기, 세 번째는 솔리드 분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한쪽 부분을 잘라서 버릴 거기 때문에 솔리드 자르기라는 기능을 체크하고요. 자, 솔리드 자르기를 클릭하니까 물어봅니다. 분할 도구는 어떤 거냐? 즉 어떻게? 즉 칼날을 선택하라 그러는데 칼날은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수입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화살표 방향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화살표는 뭐냐? 실질적으로 제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살표 아래쪽을 자를 거냐, 반대쪽 위쪽을 자를 거냐, 아래쪽을 자를 건지 위쪽을 자를 건지 이렇게 화살표를 확인하시면서 지금은 위쪽 부분을 자른다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수입면을 기준해서 위쪽 부분이 날아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상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여기 나와 있는 자 이런 면들, 자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측면에 만들었던 평면이었죠. 측면에 만들었던 평면은 이제부터는 이 평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작업할 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평면을 눈에 안 보이게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객체에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지금처럼 작업 트리에서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즉 어떤 부분입니까? 작업 평면 2번입니다. 그래서 작업 평면 2번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고른 다음에 나오는 부가적인 보조 메뉴에서 우리는 가시성을 클릭해서 체크를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선택한 작업 평면 2번은 화면상에서 보이지 않게 숨기기 작업이 되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반대로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이 평면이 또 필요하다 싶을 때는 해당되는 객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가시성의 체크를 클릭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은 다시 화면상에 그 객체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얘를 다시 클릭해서 가시성으로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시성의 체크를 풀어서 숨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 하나의 쓰임면을 만들었고 정면 곡선을 그렸고 측면 곡선을 그린 다음에 그 곡선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는 쓰임면을 만들었고 그 쓰임면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자는 솔리드를 잘라낼 수가 있다라는 기능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 1주차 두 번째 과정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작업을 모델링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1주차 세 번째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까지는 수입 곡면을 만들어서 솔리드 형상을 잘라내는 부분까지 한번 작업을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작업을 진행할 거냐면 도면을 봤을 때 왼쪽 원기둥 부분을 보겠습니다. 왼쪽 원기둥 부분에는 이렇게 원기둥이 위쪽으로 튀어나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 그 원기둥에 대한 높이 값은 도면상에 나온 것처럼 옵셋 10이라는 높이 값이 나와 있습니다. 즉 옵셋 10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수입면, 이 수입면 자체가 위쪽으로, 그죠? 우리가 만들었던 수입면이 위쪽으로 10만큼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만들었던 수입면을 사용자가 옵셋 해가지고 간격 띄우기 값을 실행해서 그 간격 띄우기만큼만 오른쪽에 원기둥 형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인벤토로 가서 우리가 작업했던 수입면은 이 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면을 기준해 가지고 이번에는 간격 띄우기를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간격 띄우기는 어떤 거냐면 위쪽에 있는 두껍게 또는 간격 띄우기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는 우리가 출력 부분을 간격 띄우기를 하는데 솔리드 형태로 간격을 띄우는 게 아니고 곡면 형태로 간격을 띄울 겁니다. 그래서 출력 부분에는 곡면을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간격 띄우기 할 형상을 선택합니다. 어떤 형상? 아까 만들었던 수입면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리, 자, 옵셋 값을 적용하는데 옵셋 값은 10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화면을 가만히 보시면 사용자가 선택한 수입면이 아래쪽으로 간격이 띄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원기둥을 만들 거니까 방향을 반대로 바꿔가지고 위쪽으로 간격을 띄울 건지 아래쪽으로 띄울 건지 방향성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위쪽 방향으로 간격을 띄운다라고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윗부분에 또 다른 수입면, 또 다른 곡면이죠. 또 다른 곡면이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곡면까지 돌출하기 위한 스케치를 작업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는 바닥에다가 스케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2D 스케치 시작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스케치면은 바닥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바닥면에 대해서 우리는 원기둥 작업하기 위한 원을 하나 그리고 이 원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세로 거리 값을 입력합니다. 오른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가로 거리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원을 클릭한 다음에 이 원의 지름값을 입력하면은 바닥 부분에 사용자가 원하는 스케치가 작업되었고
이 작업을 기준해 가지고 우리는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해서 돌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자, 이제 이 형상을 가지고 돌출 작업을 진행합니다. 돌출 실행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물어보는 게 프로파일, 즉 어떤 영역을 돌출할 거냐 해서 돌출시킬 영역은 안쪽입니다. 원 내부 영역을 클릭하고, 두 번째 방향은 기본값 방향 화살표가 아닌 반대 방향이니까 반전을 누릅니다. 자, 반전을 누르게 되면은 아래쪽에 부울 형상이 이렇게 자동으로 잘라내기 부분, 즉 차지파괴라고 그러죠. 원래 형상 기준으로 해서 형상을 잘라내는 옵션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잘라내기가 아닌 결합 버튼으로 우리는 옵션을 바꿔줘야 됩니다. 즉 지금은 원기둥을 만드는 거지 구멍을 뚫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이라는 버튼으로 체크해 놓고, 그리고 이때 사용자는 거리값을 입력하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거리값은 모릅니다. 그래서 거리값을 모르는 대신에 돌출에 대한 끝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끝부분이 뭐냐면은 지금과 같이 아까 옵셋했던 곡면이니까 사용자는 옵셋 곡면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버전 차이 때문에 옵션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 아마 선택까지라는 부분을 아마 쓸 겁니다.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용자가 선택하는 부분까지 돌출해라. 그죠? 예, 선택하는 부분까지입니다. 예, 지금은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이 인벤터 버전에서는 끝이라는 부분인데, 아마 옛날 버전 쓰시는 분들은 선택이라는 부분으로 옵션을 잡아놓고, 자, 선택하는 부분 잡아놓고 그러면은 선택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돌출할 거냐면은 제가 선택하는 옵셋 곡면을 딱 선택해 줍니다. 해서 아래쪽에 그렸던 원기둥이 사용자가 선택하는 부분까지 돌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결합을 할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예, 오른쪽에 원기둥 작업이 완성되었고요. 자,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 이 곡면, 옵셋 곡면은 이번에 이제 그 쓰임새를 다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끔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은, 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은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은 확인이 잘 안 되죠. 그럴 때는 형상 위에서 사용자가 해당되는 형상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지금은 따로 안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돌출 밑에 있나요? 지금 여기 있네요. 옵셋 1번. 자, 옵셋 1번이란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작업했던 곡면입니다. 그래서 옵셋 1번이라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시성의 체크를 풀어주면은 해당되는 곡면이 화면상에 보이지 않게끔 숨겨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구멍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멍 작업에 대한 여러분들 깊이를 보시면 구멍에 대한 깊이도 똑같이 옵셋 10이거든요. 그럼 옵셋 10이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수입면을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간격 띄우기 옵셋을 하고 얘를 잘라줄 건데, 자, 그러면은 이 구멍을 자르기 위해서 우리는 스케치를 어디 해야 되냐? 자, 스케치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는 위쪽입니까? 위에서. 그래서 위에다가 원 그린 다음에 이 원을 아래쪽으로 잘라내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면은 위에다가 그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거면은 윗부분에 현재 평면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는 평면을 하나 또 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면을 생성하는데 어떤 평면입니까? 간격 띄우기 평면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면은 대략적으로 윗면입니다. 두 번째, 이 평면을 화살표 방향으로 쭉 해서 새로운 평면을 만드는데 어차피 이 형상은 형상을 잘라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리값은 크게 줘도 대략적으로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리값은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만 입력하고 OK 버튼을 눌러서 형상 윗부분에 새로운 평면을 만들었고요. 이 평면을 기준해서 우리는 스케치 작업을 하겠습니다. 2D 스케치 시작 버튼 누른 다음에 형상 윗면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한 형상 윗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원 스케치를 하나 그릴 겁니다. 원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원 그리고요. 자, 원을 그리면은 항상 다음에 따라 나오는 부분은 치수 기입입니다. 그래서 왼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점까지 가로 거리 값을 입력을 합니다. 아래쪽 형상이죠. 그죠? 형상 모서리부터 원 중심점까지의 세로 거리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원을 클릭한 다음에 이 원에 대한 지름 치수를 입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을 작성했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고요. 자, 스케치 마무리를 딱 클릭하게 되면은 형상 윗부분에 2D 작업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참 그 작업 안 했네요. 간격 띄우기 안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간격 띄우기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껍게 또는 간격 띄우기 옵셋 값이죠, 그죠? 간격 띄우기를 실행하는데 우리가 작업하는 거는 솔리드 작업이 아닌 곡면 작업을 할 겁니다. 곡면에 체크하시고 간격 띄우기 할 형상을 선택합니다. 옵셋 면을 선택하고요. 그때 거리를 입력한 다음에 방향은, 자, 위쪽 방향으로 간격 띄울 거냐 아래쪽으로 띄울 거냐 해서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방향을 잡은 다음에 지금은 아래쪽이죠. 아래쪽으로 방향 잡은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새로운 곡면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곡면을 만들고 위쪽에 스케치를 작업했다 그러면 이제 돌출할까요? 돌출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돌출하게 되면은 현재는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치 영역이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잡힐 때도 있고 자동으로 안 잡힐 때가 있지만, 지금은 혹시 자동으로 안 잡히면은 원 내부 영역을 클릭하면 되고요. 두 번째 방향입니다. 지금은 기본값 방향 위쪽이 아닌 반전 방향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부을 연산은, 자, 지금은 결합입니까? 아닙니다. 기본 형상을 잘라내는 잘라내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거리값 줄까요? 우리는 거리값을 주는 대신에 사용자가 선택하는 부분까지만 돌출해라 그래서 선택이라는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택이라는 옵션 끝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아마 선택이라는 옵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클릭한 다음에 돌출에 대한 끝나는 부분인 옵셋 면을 선택합니다. 옵셋 면을 선택하면은 그 옵셋 면까지만 돌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출한 다음에 결합이 아닌 잘라내기로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왼쪽 부분에 구멍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업이 다 되었다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들을 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작업 평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시성 체크 풉니다. 쭉 내려와서 수입 곡면입니까? 현재 마우스 갖다 대면은 그 화면상에서 미리 보기 가능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시성에 체크 풀어주고요.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작업 평면 3번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시성, 그리고 옵셋했던 조금 전에 옵셋했던 이 면도 마우스 오른쪽 가시성에 체크를 풀어서 화면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나오는 작업이 어떤 작업입니까? 이제 요거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자, 이제 라운드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값은 현재 3이네요. 그래서 인벤터에서 라운드를 주는 기능 목깎기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용자가 선택하는 모서리, 즉 어떤 모서리입니까? 지금은 구멍에 있는 안쪽 모서리와 구멍의 위쪽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이때 반지름 값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셔도 되지만 지금은 적용 버튼 누를게요. 적용하게 되면은 윗부분에 라운드가 들어갔고,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오른쪽 원기둥 모서리와 원기둥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반지름 값 입력하신 다음에 적용. 아래쪽 부분도 그죠. 이번에는 밑에 모서리와 위에 모서리, 위쪽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반지름 값을 입력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서 전체적으로 라운드를 입력하면서 형상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업한 이 형상 자체가 내가 제대로 작업했는지 또는 치수를 제대로 입력했는지 한번 확인하는 측면에서 이 형상에 대한 무게, 즉 질량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량을 체크를 하려면은 처음에 뭐가 필요하냐, 그죠? 이 형상에 대한 재질, 어떤 재질로 만들었냐, 재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즉 재료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질량은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이 형상에 대해서 재료를 입력하고 그에 따라서 질량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하냐면은 작업 틀이 제일 위에 보시면은 부품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뒤에 숫자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냥 부품이라는 글자하고 뒤에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I 프로퍼티스
라는 메뉴를 실행합니다. 자,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iProperties에 대한 창이 나타나거든요. 자, 창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물리적이라는 탭을 클릭합니다. 자, 탭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재질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어떤 재질을 입력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재료를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철이라든지 또는 뭐 굴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부분 스테인리스라든지 이렇게 재질을 입력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뭐 동일하게 본다 그러면 쭉 내려가서 어떤 재질을 한번 넣어볼까요? 어떤 재질을 넣을 거냐면 이걸로 넣어볼까요? 알루미늄 6061이라는 재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이 모델은 알루미늄 재질이 들어갔습니다. 알루미늄 재질이 들어갔을 때 그에 따라서 질량을 체크해 보시면은 현재 질량은 1.024kg, 즉 이 제품은 0.1024라는 무게값을 질량을 가진다라고 체크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면적값과 최저값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무게 중심까지도 같이 확인할 수 있고, 아래쪽에 보니까는 관성 특성이라 그래서 모멘트 값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질량 부분하고 면적 부분하고 최적 부분에 대한 값을 확인하시면서 내가 제대로 된 모델링 작업을 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값은 사용자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값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컴퓨터 특성, 약간의 오차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하고 거의 근사치 값이 된다 그러면 제대로 작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값을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모델링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주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